산림청과 YTN 라디오 긴급진단 213시간의 사투 산불과의 전쟁 제2편 숲 또다시 푸르게. YTN 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과 산림청이 함께하는 산불 긴급진단 시리즈입니다. 지난 1편에서는 소나무는 죄가 없다라는 주제로 진행을 했었고요. 오늘 2편에서는 큰 피해를 입은 숲을 어떻게 회복해야 할지 전문가와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박정희 한국산림경영인협회장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회장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한국산림경영인협회장이신데요. 이 협회는 어떤 일을 하는 곳인가요? 저희 협회는 기본적으로 우리 산림경영이라고 얘기하면 나무를 심고 가꾸고 나무를 수확하는 것을 우리가 임업이라고 일반적인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외국은 그게 이제 일반적인 임업이지만 우리나라 경우에는 그 숲 안에서 나무도 기르고 또 임산물도 만들어서 생산하고 또 숲에서 산림 휴양 시설까지 하는 것을 임업 경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그래서 그 분야에 있는 협회 회원들을 저희가 함께하는 그런 협회가 됩니다. 지난 3월입니다. 산불이 너무 크게 났잖아요. 네. 어떻게 협회 회원분들은 어떤 이야기들 많이 하셨어요? 일단 기후에 대한 환경 변화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지만 현실적으로 그것을 바로 현장에서 맞닥뜨리는 분야가 우리 1차 산업인 농업, 어업, 임업의 분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실감은 하지만 실제 자기가 직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분야에서 생산량이 50% 감소하고 70% 감소하고 이런 것들을 몸소 느끼는 분야이기 때문에 이것이 기후위기가 다만 멀리서 오는 이야기가 아니고 바로 나의 일이다라고 느끼는 것이 우리 1차 산업의 현장입니다. 그러면 한국산림경영인협회의 회원분들은 다 임업을 하시는 분들인가요? 그렇죠. 대부분 이제는 1960년대부터 시작해서 지금은 이제 2세 분들한테 네. 넘어오는 과정 중에 있죠. 왜냐하면 임업의 기본은 육림인데 그 나무는 심어서 수확까지는 50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아버지가 심으면 거의 손자대에서 수확을 하는 과정이고 그러네요. 지금은 이제 수확을 할 수 있는 이용 단계에 와 있거든요. 또 그런 것들이 너무 수십 년 동안 키워온 것들이 그 한순간에 숫덩이가 돼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피해가 굉장히 컸습니다. 어떻게 피해 집계가 좀 됐나요? 대개 지금 집계된 거는 48,235헥타 정도로 집계가 됐고요. 근데 우리나라의 산림의 특징은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문화적으로 우리가 조상을 산에도 많이 모시고 또 숲을 근간으로 해서 여러 가지 생활 일들이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물론 이제 우리나라가 국토 면적 대비 산림이 3분의 2 정도 돼서 OECD 국가 중에서 네 번째이지만 그 산림의 소유가 사유림인 경우가 대략 한 67% 가까이 됩니다. 네. 그래서 조금은 다른 나라와 물론 산불 피해가 다른 나라도 많이 있었죠. 그렇지만 특히 우리의 산불은 직접적으로 산을 갖고 있는 분들의 그 하나의 그 영위, 생활에 영위하는 장소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지난 방송에서도 저희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산불로 송이버섯 최대 산지 피해가 너무 커가지고 앞으로 50여 년간 송이버섯 먹기 힘들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거든요. 진짜 그렇습니까? 그렇죠. 특히 이제 강원도 동해안 쪽과 또 경북 지역은 소나무가 많이 밀집된 네네. 지역이고 소나무에서 송이가 많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산불 피해는 물론 거기에 나무에 대한 피해가 가장 크고요. 그리고 거기서
생산되는 송이의 피해가 많이 지금 신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한국 산림경영인 협회에서 나오셨고 사실 우리 회장님이 뭐 해양, 뭐 기후, 그러니까 환경 전반적으로 전문가이신데 또 임업은 가업이라고 맞죠? 네, 그렇습니다. 가업을 한 어느 정도 하셨던 거죠, 그러면? 제가 4대째 임업을 저희 증조부부터 조림을 시작해서 네. 제가 4대째 지금 하고 있습니다. 4대째 임업을 하시는데 네. 이번처럼 큰 산불에 대한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2022년도에 좀 많이 났었다고 그때도 하죠. 그랬죠. 예, 그리고 아마도 지금 이 정도 면적은 아마 우리가 우리 녹화를 시작해서 처음 맞는 가장 큰 면적의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네. 뭐 역대 최악의 산불로 기록이 됐다고 하니까요. 그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셨던 뭐 4천 헥타르가 넘는 4만 헥타르. 4만 헥타르가 4만 넘는 8,235헥타르로 집계됐습니다. 사실은 가늠이 잘 안 됩니다. 어느 네. 정도인지 좀 비교해서 어떤 크기와 비교하면 예. 저희가 1년에 보통 우리가 새로운 임지에다가 조림하는 면적이 네. 저희가 한 2만 5천 헥타 정도에서 3만 헥타 조림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1년에 나무를 심고 키워서 수확하는 면적에 대한 조림을 또 하게 되잖아요. 그런 1년에 그 조림하는 면적보다 더 많은 면적에 지금 피해를 입었다. 한순간에 사라진 예, 겁니다. 말씀을 너무나 드리죠. 큰 피해인데요. 근데 이런 뭐 임산물 피해 같은 경우도 지원받을 수 있는 게 있지 않아요? 보상비든 뭐 복구비든 그건 어떻습니까? 그 수준은 어느 정도 되나요? 저희 임산물 피해는 기본적으로 농작물 재해보험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네. 그것이 지금 현재 저희가 8개 품목에 대해서 재해보험을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피해에서도 그 8개 품목에 재해보험을 들은 분들은 그런 보상이라든가 복구비는 지원받습니다. 그러나 이제 나머지 품목에 대해서는 그 재해보험에 들지 못한 특히 인목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아직 재해보험이 없거든요. 네.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복구부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그 8개 품목은 어떻게 되나요? 우리가 알고 있던 밤, 감, 오미자, 두루, 대추, 표고, 복분자, 호두 이 정도의 8개 품목입니다. 여기 송이버섯 없네요. 네, 송이버섯은 없습니다. 그럼 송이버섯은 앞으로 뭐 한 50여 년간 못 먹게 된다 이랬는데 그건 송이버섯 하셨던 분들은 어떤 보상을 못 받으시게 되는 건가요? 지난번의 경우를 봤을 때는 송이버섯을 이제 채취해서 판매한 실적이 있으면 그 또 성금으로 가지고 또 일정한 부분 보상이 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도 또 아마 그렇게 가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렇죠. 그 외에 이제 울지 삼척 같은 경우에 당시에도 뭐 많이 그 피해가 있었지만 네네. 그 대체 작물 조성 사업비로 가구당 한 2천만 원씩 송이가 아닌 작물로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한 경우도 있습니다. 대체 작물로 네. 지원을 하기도 하는군요. 산불로 가장 큰 피해를 임산물이 뭘까? 가장 피해를 본 임산물이 뭘까를 생각해 보면 결국 나무인 것 같고 그렇습니다. 이런 나무 같은 거는 근데 아까 임목은 보상 안 된다고 하셨던 것 같아요. 네. 그 나무는 저희가 조림을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녹화의 성공의 국가이고 또 지금은 모든 산지에 조림이 안 된 산지는 거의 없다시피 하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그 나무는 현재 그 과거에 그 인목 축척이 낮을 때 또 그렇게 산불이 지금처럼 빈번하게 나지 않았을 때였거든요. 네네. 그리고 내산에 산불이 날 경우가 몇 %인가 보면 뭐 그렇게 높지 않았거든요. 근데 최근에 기후가 환경이 변하면서 급격하게 우리가 보편적으로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대기 중에 온도가 1도 올라가면 네. 우리가 10%의 수증기 증발이 된다고 하거든요. 그만큼 네. 건조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렇군요. 그 최근에 우리가 그 우리나라의 평균 대기 상승이 1.5도가 넘어갔다고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도 더 이것이 우리가 과거에
그런 기후를 돌아갈 확률은 많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그렇죠. 앞으로도 더 많은 이런 산불에 대한 기회가 더 많이 피해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는 어느 정도 그 나무들 잎목들이 네. 잘 자라고 수확할 시기에 와서 이런 것들이 불에 탄다는 것은 그것을 심고 가꾼 임업인들은 네. 너무 안타깝죠. 그렇죠. 그래서 이 일들을 계기로 해서 잎목에 대한 것도 이제는 피해 보상적 차원에서 제도를 확장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네. 농작물 재해보험이라던가 잎목 재해보험이라던가 지금도 있는데 뭐 품목이 제한적이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좀 보상 범위가 아직은 좀 좁은 편이어서 이런 그 보험에 대해서 그 가입 그 범위를 좀 넓히는 것, 가입해주는 그 규모를 좀 키우는 게 필요해 보이고 무엇보다 이제 임업 환경을 원래대로 회복시키는 또 이제 그 방법을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원상대로 회복시킬 수 있을지부터가 너무 좀 고민인데 어떻습니까? 일단 원상 회복은 우리가 새로 조림을 하게 되면 거기서 뭐 우리가 신규 조림을 통해서 숲의 자원을 만들어 갈 수는 있겠죠. 네. 그러나 일반적인 임지에서 조림한 것과 달리 한번 토양이 열을 받아서 또 거기에 적응하는 시간이 좀 더 오래 걸릴 수 있다고 생각되어지고요. 네. 또 하층 식생도 또 일반 다른 임지와 달리 그것을 새롭게 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린다고 뭐 보고되고 있습니다. 임업 환경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이 필요한가요?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모든 숲은 나무를 심고 그 나무에서 떨어지는 낙엽이 또 영양분이 되고 또 그 영양분이 또 하층 식생을 발달시키고 또 하층 식생이 있으면 또 그것을 먹고 자라는 벌레들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숲의 생태계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것을 뭐 다른 나라에서 마찬가지지만 한 번 산불이 나면 되게 50년 이상 걸리는 그렇죠. 거로 시간이 많이 걸리죠. 나와 있고 또 나무도 우리가 심어서 보통 50년 이상 돼야 이용을 할 수 있거든요. 또 그런 과정을 새롭게 시작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제 네. 농업 같은 경우는 한번 이런 피해를 입으면 또 기본적인 복구를 통해서 그 시설을 다시 만들어서 다시 심고 하면 그 작물들이 보통 뭐 1년이거나 또 가까우면 또 우리가 50일, 80일 이내로 또 새로 생산을 할 수 있는데 네. 임업 분야는 기본적으로 나무는 50년 이상 걸려야 되고요. 또 거기에 임산물도 빨라야 5, 6년입니다. 그러네요. 네. 그래서 조금은 그런 보상 차원에서도 농업보다는 좀 다른 차원의 이게 해결 방법이 나와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푸르른 산을 다시 예전의 푸르름으로 되돌리려면 이게 얼마나 큰 오랜 시간이 걸릴까. 뭐 말씀 듣고도 알겠지만 그 전부터 우리는 어느 정도 그렇겠구나 싶었는데 말씀 들으니까 이게 더 큰 체감이 와요. 50년 이상이 필요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불이 이제 나고 나서 한 달이 안 됐지 않습니까? 네. 그럼 지금은 뭐 하는 과정인가요? 아직 뭐 회복 단계 들어가지도 못했죠. 그렇죠. 지금은 현재 그 지역마다 거기에서 이제 현장 조사를 통해서 앞으로 그 해당 지역마다의 적지족소에 따른 어떤 것들을 우리가 복원할 것인가를 계획을 세워야 되네요. 계획하고 그 전에 조사 단계에 있습니다. 네. 현재를 파악을 해서 진단을 내려서 계획을 세워야 되는 지금 그런 과정인 거고. 네. 그래서 이 다시 녹화 사업, 다시 조림 사업만 이제 다시 치산 녹화라고 하죠. 예전부터 이제 그런 사업을 다시 진행을 해야 되는데 더불어서 산불 예방을 할 수 있는 기반 시설, 인프라들도 다시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더 보충하고. 네. 그래서 늘 나오는 얘기가 임도의 중요성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며칠 전에도 그 산불이 났을 때 임도를 통해서 빠른 시간 내에 그걸 진화했다고 네. 또 언론에서 많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산불은 일단 진화에 긴급하게 빨리 하는 것이 목적인데 그렇죠. 하늘에서도 할 수 있고
또 땅에서도 차량을 통해서 해야 되거든요. 잔불 제거는 우리가 사람들이 가서 인력을 할 수 있지만 큰 불은 기본적으로는 장비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는 뭐 인도가 절대적이죠. 그렇죠. 다른 나라 선진국 예를 들더라도 인도의 밀도가 매우 저희가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인도는 여러 가지 기능을 하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모두 임지가 조림된 임지이기 때문에 조림된 임지는 관리가 되지 않으면 자연적 상태에서 있는 숲보다 더 방치된 숲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네. 그 관리되는 숲으로 가려면 네. 또 그런 관리의 길이 필요합니다. 그걸 우리가 뭐 작업로, 임도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래서 아마 이번 기회를 통해서 임도가 많이 새롭게 사회적 가치 인식으로 확장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기본적인 것은 다 아시겠지만 길이 없으면 할 수 있는 범위가 너무 작습니다. 맞습니다. 뭐 산을 가서 해야 되니까 현장에 가서 해야 되니까 길 없이 간다는 것은 뭐 생각할 수도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도를 더 확충해야 한다. 오늘도 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봄철 산불 예방 기간입니다. 정말 산불 예방에 위해서 우리 모두 각별히 주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산림경영인협회 박정희 회장이었습니다. 회장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 기사, 자네 사이즈가 이사 오랬나?